조용호 박준수가 없기 때문이니까. 그렇죠. 뭐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 싫어요. 에? 뭐라고요? 그래 싫어요. 미친 새끼. 그쵸? 넣어주시는 게 어떨까요? 이상해요. 하나 하다가 자, 부분 집합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우리가 내가 어떤 집합에 예를 들어서 A가 있을 때 이 집합 안에 들어가는 모든 집합에 대해서 우리는 부분 집합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 부분 집합이라는 거는 B가 A에 들어갈 때 어떤 임의의 X가 B에 들어갈 때 이 X가 A에 반드시 포함되면 우리는 부분 집합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B에 있던 어떤 원소든 A에 다 들어가면은 우리는 X가 A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을 쓰고요. 그러니까 뭐 한글로 하면은 임의의 X, 모든 X랑 임의의 X랑 같은 말입니다. 임의 X에 대해 X는 B일 때 X가 A에 된다면 요 B가 A에 포함된다라는 거. 자,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를 여러분이 공식처럼 외운 친구들도 있어요. 어떻게 내가 A라는 집합이 N개가 있다면은 그 부분 집합의 개수를 2의 N개다라고 외운 친구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가 요 녀석에 대해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의 수에 대해서 경우의 수로 숫자를 구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새로 나온 부분 집합이라는 거 A를 포함하는 경우와 안 포함, 즉 A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두 가지가 가능하고요. B의 경우도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두 가지가 가능하고 C도 두 가지, D도 두 가지, E도 두 가지. 즉 우리는 원소에 대한 선택을 어떻게 돼? 있거나 없거나로 2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2의 N개가 부분 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냥 외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약간 경우의 수의 개념에 맞춰서 돼 있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반드시 포함된다라고 하는 유형이죠. 1번 보시면은 A, B가 속하는, 즉 A, B가 포함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인데 걔가 반드시 A랑 B가 포함되어 있다면은 이렇게 A, B를 지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면요. 그 다음에 A, B를 다 첨가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있는 거랑 아예 없는 거랑 똑같은 취급을 해주면 되니까 2를 빼서 2의 세제곱 8개다 여러분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C 같은 경우에 우리가 A, B는 속하고 C가 속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서 A, B는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데 C라는 녀석도 원래 없던 녀석과 같이 되니까 한 번 더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2의 제곱이다 해가지고 잡아드리고 네, 네, 네. 네, 박준수
네? 박준이 왜 이거 사실을 얘기해 줄까 아니면 사실 얘기해. 잤대요. 뭔데요? 오고 있대요. 진짜. 자, 3번 보시면요. 참는다 되게. A, B 중에 하나가 속하는, 적어도 하나가 속한다. 우리가 적어도란 단어는 여러분이 경우의 수부터 유구하게 이어온 여집합 혹은 여사건 케이스가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은 A, B 중 적어도 하나가 속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돼? A가 하나만 속한다. 혹은 B가 하나만 속한다. 요거를 따로따로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전체에서 네. Congratulation. A, B가 아무도 속해 있지 않은 거. 그거 어떻게 돼? A, B가 아무것도 속해 있지 않은 거 2의 세제곱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32 빼기 8, 24다라고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요. 자, 6C. 괜찮아요? 왜요? 뭔 일 있었어요? 졸았어요. 집에서요? 버스. 버스에서 멋있다. 멋지다 준수야. 토론이. 버스에서 자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3번은 여러분이 좀 형 이상적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거는 3단 요법에 대한 얘기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5-3번 같은 경우에는 1번 A가 B에 포함되고 자, 2고 그리고죠. 그러니까 동시에 B가 C에 포함된다.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가 부분집합이다. 얘가 사실은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 이면은 A가 C에 포함된다라고 하는데요. 요거에 대한 논리를 어떻게 가져가시면 되냐? 아까 어떻게 돼? 내가 임의의 X에 대해서 X가 A에 포함되는 원소일 때 A가 B의 부분집합이므로 X는 B에 포함돼야 돼요. 자, 여기서 어떻게 돼? 한 번 더 떠나가서 B는 C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X는 또한 C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돼? A라는 녀석이 C에 포함된다라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뻔한 말이고 당연한 말이지만 어떻게 돼? X하는 임의의 원소가 A에 포함되어 있을 때 A가 B에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이 X하 원소는 B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되고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돼? B가 C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X는 C까지 포함이 되게 되겠다. C 안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 A의 원소가 요 C 안에다 들어가기 때문에 A는 C의 부분집합이다라고 논리를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알겠니? 혼자 하고 있나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번을 보시면은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B가 C의 부분집합이고 C가 A의 부분집합이다. 요것까지가 한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돼? 요거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자. 이거 그때 A, B, C가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우리가 보시면은 내가 A 여집합 B,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1번의 말대로 A라는 건 C의 부분집합이 된다. 자, 근데 동시에 상황이 어떻게 돼? 우리가 C가 A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서로 부분집합이 될 때 우리는 서로 같다라고 표시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어가지고 어떻게 돼? B가 C의 부분집합이고 그 다음에 C는 A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B는 A의 부분집합이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 거 보면은 A 또한 B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A와 B와 C는 같은 녀석이었다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학적인 논리로 이렇게 당한다는 거 그냥 알고 있으면 되고. 그 제가 말을 쓰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집합 다 끝나고 다음 주면 아마 담임 선생님께서 총괄을 보시겠죠. 이번 주에 이번 주에 봐요? 그럼 저희 다음 주에 볼게요. 총괄 안 보는데. 네? 아니 총괄은 뭐 어려운 범위 쓰진 않습니다. 총괄에는 누적이 누적 알았어요. 누구예요? 누군 것 같아요? 지능이 맞춰봤는데 진고 아니야. 유명한 사람이에요. 뭔지 알 것 같아. (78세) 연하킬러 박준남 씨. 알리샤. 그냥 정치인 중에 대환이 안 보여. 참고로 대장이에요. 대장도 뭘 대장 도둑이야. 여자잖아. 자, 집합은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면 행렬하고 똑같이로 교환 법칙이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결합 법칙도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집합의 연산을 따로따로 가져야 되고요. 집합이라는 거의 특징 중에는 어떻게 돼? 원소는 같은 종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동종은 하나만. 그러니까 얘는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2가 여러 개 있으면 그 집합에서 2라는 원소는 하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A 합집합 B라는 녀석은 그러니까 합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해진다라는 느낌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포함되는 건 우리가 어떻게 돼? 동일한 종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 더하면 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조건 제시법으로 표시하면은 X라는 녀석은 이 X라는 게 A에 포함되고 여기에서 또는 X가 B에 포함될 때 우리가 합집합이 된다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은 뭐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범위가 가지는 거 우리가 합집합이라고 하고
중요한 거는 그거 이렇게 돼 있지 말고 이렇게 돼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요 관계일 때 우리가 이 두 집합의 관계를 지칭하는 말이 뭘까요? 준수형이 끼었으니까 이렇게 됐을 때 교집합이 없을 때 우리 이 두 집합의 관계를 모르는 소라고 한다. 서로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서로 소라고 표현합니다. 그거까지 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교집합이라는 거는 내가 A 교집합 B다라는 녀석은 두 개 어떻게 돼? 겹쳐지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라고 있는 거고요. 겹쳐지는 부분은 내가 X라는 원소가 A에 속할 수도 있고 X가 B에 속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돼? 동시에 속해야 된다. 이고라는 말로 써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속하는 거는 두 개 동시에 속하는 걸 우리가 교집합이라고 한다. 라는 거. 사치했겠어. 답이 안 믿겼어. 내가 풀어서 봐봐. 치환해서 풀자. 아니 네 풀수는 모르잖아. 조용히. 지금 수험 풀고 있는 것도 대놓고 그려서 떠드는 것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중이가 말 걸었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제 말씀은 우리가 여기 집합이 있고 위에 C라고 있으면 얘를 여집합이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집합에만 있는 기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집합이라는 녀석은 내가 어떤 전체의 집합에 대해서 요 A라는 녀석에 대해서 A를 버리고 나머지 거를 취할 때 여집합이다라는 말을 써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적어도에 있어서 여집합이라는 말을 썼다라는 거, 혹은 여사건이라는 말을 썼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두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집합론적으로 요걸 알아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내가 사건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확률 통계에서도 이 집합론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얘는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X는 전체에는 포함되지만 X가 A에 포함되지 않는 녀석. 그러니까 전체 안에 있지만 A에만 없는 녀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차집합. 참고로 단일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요. 얘도 교환 법칙이 단일에 있어서 성립하는데 얘는 단일에 있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그 이유는 우리가 차라는 건 원래 내가 3에서 1을 빼든 3에서 4를 빼든 결과가 있는데 얘는 어떻게 돼? 두 개를 바꾸면서 결과가 바뀌게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 X는 X가 A에 포함되고 X가 B에 포함되지 않는 녀석. 바꾸면 어떻게 돼? B에 포함되고 A에 포함되지 않는 녀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사실 이렇게 되면서 이 부분을 의미하게 되고요. 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요 B라는 녀석을 뺀 나머지하고 A의 교집합이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서 얘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가 교집합 여집합과 동치라는 거 여러분이 차집합은 교여로 바뀐다라는 거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 X가 네. 비원소가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B가 아니다. 네. 어? 우리 7시 20분에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시험은 6시 50분에 봐야 되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지? 아니 그러니까 잠깐 쉬려고 했는데 쉴 시간이 없네요. 잠깐만 쉬면 안 돼요. 5, 7, 8. 네? 5분만 쉬면. 5분만 쉬면 안 되냐고? 제가 다시 30분에 시작할게요, 여러분. 네. 그냥 시간하지 마. 아, 꺼져. 한 번만 가면